설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례용품 가격이 크게 올라 가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 혜택을 늘렸습니다.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어떻게 짜여질지 관심입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삼척시가 대규모 석회암지대를 관광경기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백산 눈축제에 지금까지 40만 명 가까이 방문하며 축제가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축제는 이틀 뒤 모든 일정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물가 부담에 좀처럼 장바구니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달 만에 2%대로 꺾였지만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이 10%나 올라 명절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일주일 앞두고 대목장을 맞아 인파로 북적이는 춘천 풍물시장. 어느 정도 지출을 각오하고 나왔지만 시장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더라도 너무 비싸다는 푸념이 절로 나옵니다. 사고 싶어도 손 댔다가 얼마에 물어보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냥 돌아서게 되고 그래요. 지난해 설과 비교해 차례상에 오르는 사과는 14%, 배는 5%가량 비쌉니다. 대형마트보다 비교적 저렴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더라도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평균 28만 1,500원이 필요한데 작년보다 9%나 더 듭니다. 올해 1월 강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2%대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7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폭우 같은 이상기후 때문에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줄곧 비싸게 유지되면서 물가 하락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파 가격은 84.4%, 토마토는 28.6%가 뛰는 등 신선식품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사실 2021년 이후로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모든 품목류가 오르면서 가격 상승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편성하는 등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농산물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물가 부담은 쉽게 덜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강원도와 자치단체들이 2월 한 달 지역화폐 혜택을 확대합니다. 강원도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 발행액을 월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5%에서 7%로 추가 할인 판매합니다. 강릉시는 강릉페이 환급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올렸고 속초시는 속초사랑카드의 10% 적용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동해시는 동해페이 환급 할인율을 10%로 상향했고 삼척시는 기존 10%에서 15%로 삼척사랑카드 환급 한도를 높였습니다. 태백시 탄탄페이와 고성사랑카드 환급 할인율은 각각 15%로 확대하고 정선구는 와와페이 할인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4.10 재보궐선거 여야 대진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동해시의원 나선거구와 양양군 군의원, 양구군 도의원과 군의원 등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를 대비해 후보 공천 일정과 자격 기준을 빨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양양군과 양구군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결격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무공천 방침을 정해 예비 후보들이 출마하려면 무소속으로 나와야 합니다. 최명관 전 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동해시의원 나선거구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후보 추천 신청을 받습니다. 한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삼척은 대일이 동굴지대와 카르스트 등 지질학적 가치가 큰 지형이 많은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에도 얼지 않고 세차게 흐르는 비룡폭포. 다양한 형상의 종유석과 석순도 동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억 3천만 년 전 고생대부터 생성돼 긴 세월 동안 침식을 거쳐 형성된 삼척 대금굴입니다. 삼척에는 대금굴을 포함해 3.5km 길이에 이르는 환성굴과
관음굴 등 10개의 동굴이 몰려있는 천연기념물 대일이 동굴지대가 있습니다. 또 근덕면에는 천연기념물 초당굴이 있고 석회암이 물에 녹아 장관을 형성한 카르스트 지형도 삼척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삼척시가 이러한 지질학적 특성을 10분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보존과 더불어 교육 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도내에서는 태백과 정선 등이 포함된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과 고성과 인제군 등이 포함된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척 지역의 지형적 가치로 미루어 보아 인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척은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 중에 하나예요. 동굴들이 국내에서 최고의 어떤 지질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고생대의 암석 중에서 이 퇴적암들이 굉장히 중요한 암석들이 많아서 삼척시는 2025년 인증 신청을 목표로 지질공원 관련 조례안을 만드는 한편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질공원 해설사 선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타당성 및 학술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될 경우 관광상품 개발 등이 이루어져 지역 관광경기 활성화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전국의 MBC 계열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대표적 건강식품으로 인기 있는 인삼은 4년에서 6년은 재배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종자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른 작물보다 더 길다 보니 이상고온 등의 기후변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환경 변화에도 우수한 신품종 인삼 종자의 생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인삼밭입니다. 그늘막이 있지만 소용없습니다. 땅 위로 올라온 잎과 줄기가 타들어갑니다. 땅속 인삼도 성할 리 없습니다. 재배 기간이 긴 인삼은 더위와 추위 등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갈수록 날씨는 점점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그거를 타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품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삼은 재배 기간뿐 아니라 종자 생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인삼의 씨를 심은 지 1년 정도 지난 어린 삶, 이른바 묘삼입니다. 묘삼을 심고 3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이 걸려 얻을 수 있는 인삼의 씨앗은 40개 남짓. 농촌진흥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배양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인삼 씨앗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최적의 배지와 배양액을 조성해주면 체세포 배양으로 묘삼처럼 자라게 됩니다. 씨앗 하나에서 1년 만에 40개의 묘삼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즉 종전에는 하나의 종자를 심으면 4년 뒤 40개의 씨앗을 얻었지만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 하나의 씨앗에서 40개의 모종을 만들어 5년 뒤에 1,600개의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 배양 모종을 직접 밭에 심은 결과 생존율도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개발된 조직 배양 기술을 집약하여서 전체적으로 인삼 조직 배양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배지를 선발하고 그런 또 과정 자체를 단순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상업화되는 수준으로 생존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종자 생산 속도를 4배가량 높이는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농업기술진흥원에 이전했습니다. 또 염류에 강하고 뿌리 모양이 우수한 천량과 전문의 병에 강하고 수량이 많은 고원 등 자체 개발한 인삼 품종을 농가에 발빠르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129명을 선발했습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가 각각 27명, 초등학교 교사 75명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등 1차 시험과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 등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이달 말까지 직무 연수를 받은 뒤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태백산 눈축제 누적 방문객이 39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오는 4일 모든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눈축제 폐막을 앞두고 내일은 연화산과 대조봉 일대에서 600여 명이 참가하는 스노우 트레일 런 산악 마라톤 대회가 27.18km의 마스터 코스와 챌린지, 비기너 등 3개 코스로 나눠 진행됩니다. 태백시 철인 3종 협회는 스노우 트레일 런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산악 지형을 활용한 사이클과 마라톤을 결합한 듀애슬론 경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삼척시 신기면 38번 국도 대평터널 입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전기 택시가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 불이 붙었고 불길은 4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차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차에서 스스로 빠져나왔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총무행정관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합니다. 보상 기간은 지난해 1년간이며 2022년과 2023년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해시가 올해 지역업체 수주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올 한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늘리고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하는 한편 지역업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등 4개 분야 19개 실행과제를 추진합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강원도 계약실적평가 최우수에 선정됐습니다. 삼척시가 삼척관광문화재단 임원을 모집합니다. 삼척관광문화재단은 이사장인 시장과 당연직 임원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8명, 비상임 감사 1명에 대한 후보자를 오는 16일까지 접수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